인생 나눔 교실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이름은 전상준입니다. 올해로 인생 나눔 교실 3년 차입니다. 전직이 교사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했습니다. 조금 더 보탠다면은 제가 수필 갑니다. 그 수필 강의도 좀 한 일이 있고, 그렇게 문학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안 해보겠느냐 해서 원서를 냈는데, 마침 멘토로 활동을 해보라 하는 연락이 와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럭저럭 3년을 했어요. 저는 주로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 주로 어린 학생들하고 그래 했는데, 그 나름대로 보람이 안 있었겠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멘토로서 멘티들한테 개념은 간단해요. 정말 내가 살아온 체험이나 어떤 삶의 지혜를 어린 멘티들한테 전달하면 된다 하는 그런 간단한 개념인데, 실제 가서 멘티들하고 같이 인생 나눔을 해보면 다른 점을 많이 느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참 좋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어느 한 멘티가 불쑥 뭐라카는 얘기를 하면, 착하게 살면은 돈을 못 벌어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내가 이도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인생을 논할 수도 없는 기고, 돈 버는 거하고 착하게 사는 거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는 저 자신이 당황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내를 갖고 착하게 사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차이점 이런 것도 여러 번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나는 10회를 하면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글을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조금 배우는 어떤 그 기본을 갖춰주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도 애들한테 속담 같은 거 가져가 갖고 중간에 비워놓고 속담 그 중간에 말 채우기 하면 그 속담과 관련되는 인생 나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하게는 오늘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 올 때까지 본 것을 한번 써봐라. 막 쓰지 말고 3줄, 5줄만 써봐라. 멘티들이 도움이 됐을런지 귀찮았을런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일단 목표, 이렇게 좀 귀찮고 해도 조금씩 뭐가 가랑배 옷 젖듯이 좀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런 개념은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갖고 애들한테 접근한 건 없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다. 장난을 못 쳐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데는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으로서 뭐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조금 조언이라도 하고 훈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애들의 행동, 말에 대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세상은 참 긴데 그런 것들 이렇게 참아가며 사는 것이 안 좋나라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노하우라 그러면 노하우고, 멘티를 대해가지고 어떤 가르친다 그런 개념은 일단 떠나야 되겠고, 그저 인생을 나눴는데 방법이 다르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멘티들이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 학생들하고 인생 나눔을 했지만,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깊이 해보는 그와 같은 기회가 안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배운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가 있다. 배움은 참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어린 애들끼리만 멘티들한테도 참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멘티들도 뭐 10분이라 하는 혹은 15분이라 하는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됐겠나 하는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수필을 쓰는 데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 있느냐, 내 체험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그 수필을 쓰면 내 삶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 무엇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러면서 그와 같은 흔적들이 수필 작품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5권 썼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한 2년이나 3년 만에 한 권씩 쓰면은 서너 권은 더 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계획, 그런 걸 늘상 갖고 있는 게니까 상담 봉사 활동이라든지 문화재 지킴이 활동, 이거는 이제 봉사 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사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훨씬 더 이렇게 삶이 윤택한 것 같아요. 큰 목적 없이 잔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지식을 직설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멘티들이 잔잔했던 내 삶의 얘기를 할 적에 거기에 멘티들이 나도 저와 같이 살아도 괜찮겠네 하는 어떤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제가 3년 동안 해보니까 그 방향이 정말로 인생 나눔 교실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인생 나눔 교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인생 나눔 교실이란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곳이다. 그와 같이 한마디로는 그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생 나눔 교실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내 삶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었다. 그 다음에는 어린 멘티든 뭐든 간에 죽을 때까지 계속 인간은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저의 삶의 철학이랄까, 그와 같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